다음은 이제 제가 당진에 갔을 때 농지를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당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진의 농지가 12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매물에 나왔던 게. 근데 저는 이제 원룸 가격을 비교해 가지고 가치 분석을 해서 120만 원이 가치가 있겠다 없겠다 판단을 했었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구해야 되거든요. 수익률은 1년간 들어오는 순수익 나누기 내 실제 투자금 곱하기 100, 이게 이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월세에서 이자를 빼주고 곱하기 12를 해주면 여기서 곱하기 100 이래야 수익률이 나오고, 여기 가로 월세에서 이자를 먼저 빼주고 곱하기 12를 하면 1년간 순수익이 나오겠죠. 다음 이제 실투자금은 매매 가격에서 대출금을 빼주고 보증금을 빼주면 내 돈이 실제로 들어가는 실제 투자금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공과금과 세금 이런 것 등은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월세 빼기 이자 곱하기 12, 이게 1년간 순수익 나누기 실투자금 매매 가격에서 대출금 보증금 빼주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이제 수익률이 나오게 되고요. 이거를 반대로 하게 되면 매매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월세 빼기 이자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1년간 순소득이 나오죠. 여기서 나누기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나눠주면 매매 가격이 나와요. 여기서 더 이제 내 실투금을 이제 반대로 넘겨주면 대출금을 더해주고 보증금을 더해주면 전체 매매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예시로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땅을 볼 때 이렇게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 예시로 보면 이제 땅을 보면서도 원룸도 이제 받아본 거예요. 뭐 같은 부동산에서 저는 받았었는데 다른 부동산에 가서 어떤 땅은 어디 부동산에서는 원룸을 보고 어디 부동산에서는 땅을 보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실제 매물표를 가지고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매매가가 9억 5천만 원, 여기 답이 나오긴 한데 매매가가 9억 5천만 원이고 대출금이 4억, 보증금이 2억 8천4백만 원, 그리고 실제 투자금은 2억 6천6백만 원, 그 다음에 월 임대 수익은 415만 원이 되고요. 이자는 127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수익률은 12.99%, 약 13%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거도 월세가 얼마? 월세가 415만 원, 그 다음에 이자를 빼주면 127만 원을 빼주면 순월세가 나오죠. 곱하기 12를 하면 연세가 나옵니다. 연순수익이 나옵니다. 연수익이 나오고 여기서 매매가에서 이제 대출금, 보증금을 빼주고 이제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12.99%. 다음 이제 매매가를 구할 때는 이제 월세가 얼마? 415만 원에 월 이자 127만 원. 그러면 순 이득의 월세가 나오죠.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곱하기 12 하면 연수익이 나오고 나누기 요구 수익률 아까 12.99%,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더하기 대출금, 보증금을 하면 그 매매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매매가 9억 5천. 요때 당시가 이제 2014년경에 당진의 시세였거든요. 실제 나왔던 원룸 매물이었던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땅을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 땅이에요. 요 삼각형 땅에 건폐율을 어차피 100% 다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게 계획관리 지역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40% 정도 쓴 게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도 삼각형 땅에도 건폐율을 어차피 100% 다 못 쓰기 때문에 원룸을 지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또 뭐 배울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보니까 여기가 다 농지였습니다. 이렇게 농지였던 게 원룸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주변은 배후 택지지구로 바뀌게 된 거예요. 배후 도시로. 이때 당시가 2008년 당시에 농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위치를 크게 위성지도로 보시면 여기에 송산 2산단이 들어오고 여기에 1산단, 그 다음에 여기가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소가, 현대제철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이거를 이제 지적 편집도로 하면 일자리에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구나. 그래서 공업지역에는 산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배후도시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시면 일자리가 들어오고 그 인근에 배후도시가 들어오고요. 여기만으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들이 이제 어떻게 원룸부지로 바뀌고 있었구나. 다음 같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계획관리지역은 공장, 창고, 뭐 이런 주택,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들어오게 되고요. 아파트는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해서 일부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특혜를 특례를 받으면서 이제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같은 계획관리 지역이라도 여기는 이제 주거 입지가 아니죠. 여기 산단이 있고 여기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공업용지죠.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창고나 공장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좋은 입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배후도시가 있기 때문에 배후도시에 가까운 쪽에 계획관리지역이 먼저 개발이 되었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대로 아직까지도 이런 원형지 상태로 남아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적도로 했다가 풀었다가 지적 편집도로 했다가 풀었다가 보면 이제 계획관리지역 가까운 쪽에 계획관리지역은 뭔가 들어와 있는데 거리가 멀어질수록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가까운 쪽에 계획관리지역이 좋구나. 농림지역도 변화된 게 없죠. 가까운 쪽에 계획관리지역이 좋구나. 근데 이 가까운 쪽에서도 배후 주거지가 있다면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으로 만들 수가 있고 공업용이 있다면 공업용 부동산으로 만들 수가 있구나. 다음 이제 여기 원룸이고요. 이 원룸인데 토지 정보를 보니까 130평. 계획관리지역 130평에도 원룸이 들어설 수 있구나. 그래서 몇 가구였냐? 이래 보면 이제 총 2층에 1층은 전체가 주차장인 거 보니까 아마도 여기는 상권이 좀 없는 동네였나 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층에 6가구, 3층에 6호까지 있으니까 6가구, 4층에 5가구. 그러면 17가구죠. 17가구가 이렇게 들어왔구나. 다음 다시 이제 토지 정보를 보면 130평에 17가구 여기 17가구가 들어와 있고 대지고 계획관리지역이고 주용도는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 주택이죠. 그래서 2016년 6월 27일 날 소유권이 변동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당시는 2014년 당시인데 그 뒤에 팔렸구나. 다음 이제 세로 한 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고 지형 높이는 평지고 땅이 아까 삼각형이었죠. 지형 형상은 부정형 토지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17가구.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그 다음 높이는 13m. 그러니까 한 층에 3m 조금 이상이죠. 층수는 4층이고 지하는 없고.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은 130. 그 다음에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에 용적률이 100%죠. 그래서 39.63% 사용해서 51.55평을 썼고, 그 다음 130.04평 해서 99.97%. 그래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거의 다 차지했죠. 그래서 130평 계획관리지역 땅은 17가구의 원룸을 지을 수가 있구나. 뭐 요 정도만 아셔도 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이해하기엔 좋을 것 같아요.